집을 팔아줬더니 아들이 제게 남긴 건 조건 한 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집을 아들에게 팔아줬더니 돌아온 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요구였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순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거든요. 참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아들 현우는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할머니는 아들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현우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 현우야, 어머니는 이 집이 좋단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인데. 하지만 현우의 설득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함께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거래하면 복잡할 텐데. 어머니, 저희가 정당하게 값을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현우의 말이 진심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한결같이 좋은 말만 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집을 사겠다면 어머니도 좋단다. 계약서를 쓸 때까지도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집값도 시세대로 받기로 했고 계약금도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현우 집도 생겼고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집을 넘겨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임시로 작은 원룸에 머물고 계셨어요. 현우가 말했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우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할머니는 설렜습니다. 새집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꺼낸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집값을 한 번에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썼는데 갑자기 조건이라니요? 현우가 내민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그때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요구한 충격적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우가 내민 종이에 적힌 조건은 할머니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집값의 나머지 금액은 월 단위로 나누어서 지불하되 할머니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현우에게 생활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우야?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실 거니까 생활비를 내셔야죠.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준 돈으로 다시 월세를 내라는 말이었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금융 관리를 현우가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통장도 카드도 모두 현우가 관리하고 할머니는 용돈만 받아서 쓰라는 거였습니다. 현우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머니, 나이도 드셨고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세 번째 조건이 가장 가혹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 연락할 때는 반드시 현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어머니께서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돼서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마치 정신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든 걸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영이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거든요. 현우야, 어머니가 좀 생각해 보겠다. 어머니,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집 매매 자체를 취소해야 해요. 현우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고 원래 살던 집도 비워둔 상황에서 매매를 취소한다는 건 할머니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조건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작은 다락방 같은 방 하나가 할머니의 공간이었는데 창문도 작고 습기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며느리 지영이는 할머니를 그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예전에 할머니를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지영이가 따로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어머니는 따로 드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혼자 그 작은 방에서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살아요? 큰 손주가 물어보자 지영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가 돌봐드리는 거야. 아이들에게까지 할머니는 보호받아야 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금전 관리였어요. 현우는 정말로 할머니의 모든 돈을 관리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일일이 보고해야 했어요. 어머니, 뭘 사시려고 해요? 양말 좀 사려고 하는데. 집에 양말 많잖아요. 굳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자신의 돈으로도 마음대로 양말 한 켤레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면 현우나 지영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친구한테 안부나 물어보려고.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준 대가가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밤에 혼자 계실 때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잘못 키웠나? 하지만 더 힘든 건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됐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현우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실 때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살던 할머니가 이제는 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야 할 일인지 할머니는 매일매일 자문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우가 처음 약속했던 집값 지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우야, 이번 달 돈은 언제 줄 거냐? 어머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내야 하는 생활비는 정확히 챙겨갔습니다. 자신의 집을 판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으셨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어머니, 밥을 너무 적게 드세요. 지영이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 사다 드실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약을 사다 주지 않았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말을 걸면 아이들이 피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만들기 하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큰 손주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아이들까지도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된 거지? 짐짝인가?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영숙이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어요. 순호가, 너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현우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결국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영수가.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아들이 잘 챙겨주니까 다행이네. 친구는 할머니가 아들 집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현우가 할머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이모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가 현우에게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영숙이가 전화해서 어머니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괜한 오해받으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친구와의 연락마저 감시받는 상황에서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할머니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순호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길이 보일 거야.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지영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할머니는 예전에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보셨어요. 집을 팔 때의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몇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챙겨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권리를 찾아야 해. 할머니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것이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첫 번째 행동은 신중하고 치밀했습니다. 현우와 지영이가 모두 외출한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혼자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집 근처의 작은 복지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인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남에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집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요. 복지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요? 네,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모든 증거를 보관하라는 것,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계약서나 통장 내역 같은 서류가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할머니는 희망을 느끼셨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확인받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가지고 가셨어요.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온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집을 팔 때의 조건과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어르신의 금융관리권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조항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어르신의 금융관리권을 되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집 매매 대금의 정당한 지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선 은행에 가서 통장 관리권을 되찾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무서우시면 저희가 동행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는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서는 할머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통장 관리권을 할머니에게 돌려줬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어르신만 이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셨어요. 자신의 돈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곧 현우에게 알려졌습니다. 현우가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혔던 거예요. 어머니, 통장을 왜 바꾸셨어요? 현우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달랐어요. 현우야,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단다.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관리한다는 게 내 돈으로 내가 월세를 내는 거였니?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영이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위해서?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겠지.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지영이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누구한테 조언을 들은 것 같아. 그러게요.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이러다가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있어.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 궁금하네.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복지센터에 가서 들은 대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몇 가지 더 조사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우의 재정 상태나 집을 사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현우와 지영이가 할머니의 반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요.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자 현우와 지영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린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복지센터에 다니신다면서요? 현우가 할머니를 추궁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상담받고 있단다. 어머니, 괜한 오해만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대한 적이 있나요? 지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망신이냐? 내 권리를 찾는 게 잘못된 거냐? 그날부터 할머니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일일이 확인했고 전화 통화도 더욱 제한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외출 전에 꼭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어디서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니까요. 할머니의 행동 반경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현우가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어머니께서 복지센터에서 저희를 신고하셨다면서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복지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니,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어요. 현우는 할머니에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차라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고? 네, 어머니 혼자서는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저항하면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위협이었어요.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불안해해요. 손주들까지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모습에 할머니는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질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할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던 거예요. 며칠 후 친구 영숙이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호가 내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 현우가 왜? 너 요즘 치매 기미가 있다면서?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현우가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수가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치매가 무슨. 순호가 아들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친구조차도 현우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했어요. 현우의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던 복지센터에도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좀 떨어지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연락 주세요. 복지센터 직원들도 처음에는 현우의 말을 의심했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복지센터에 갔을 때 복지사 선생님의 태도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께서 어르신이 요즘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지원금까지 차단하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혼란스럽다고요?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하는 게 혼란스러운 거지. 제 정신은 멀쩡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에 찬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됐다고 느끼셨어요. 친구들도 복지센터도 현우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우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압박을 가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집 매매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집도 없고 돈도 없게 돼요. 현우의 협박은 교묘했습니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위협이었어요.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구나.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할머니는 현우와 지영이의 진짜 목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싸게 사려는 게 아니라 아예 할머니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할머니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현우와 지영이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셨어요. 더 이상 정면 승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할머니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 녹음, 계약서, 통장 내역, 그리고 친구들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김 아저씨는 현우네 집 옆에 사는 분이셨는데 최근 들어 할머니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할머니가 혼자 산책하실 때 김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좀 그렇네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할머니가 왜 집에서 나올 때마다 눈치를 보세요? 김 아저씨는 할머니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봤거든요. 아저씨,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김 아저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김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분이거든요. 기자요? 네, 요즘 가족 간의 경제적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취재하고 있어요. 할머니 사연을 들려주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가족 이야기를 언론에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며칠 후 할머니는 김 아저씨의 소개로 기자를 만났습니다. 박 기자는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박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실명으로 나오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실명으로요? 네, 그래야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셨어요. 실명으로 나오면 현우와 지영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해보겠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박 기자는 할머니의 사연을 신중하게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도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박 기자입니다. 어머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현우는 기자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기자요? 무슨 일로? 어머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드님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현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잠깐만요, 기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어떤 오해 말씀이신가요? 현우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다느니 자신들이 희생하며 모시고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박 기자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아드님, 그럼 어머님의 통장을 관리하신 것도 어머님을 위해서였나요? 그건,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신의 집을 팔아준 돈으로 월세를 내시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날 현우는 황급히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기자를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만났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단다. 내가 망가뜨렸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현우는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집 팔아준 부모에게 월세를 요구한 아들, 경제적 학대 논란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부모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네.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현우와 지영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 현우와 지영이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현우의 직장 동료들도 기사를 받고 지영이의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우와 지영이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 회사 직원이야. 진짜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지? 현우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를 본 한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무료 변호를 제안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할머니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뒤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영이의 언니 미영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미영이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영이가 하는 일이 너무 잘못됐어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지영이의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미영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지영이가 세운 거예요. 현우 오빠는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뭐라고? 미영이의 증언에 따르면 지영이가 현우를 설득해서 할머니의 집을 노렸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이는 평소에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다는 거였죠. 지영이가 말하길 어차피 나중에 받을 유산인데 미리 받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할머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미영이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 완전히 연락을 끊을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이는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분노와 동시에 슬픔을 느끼셨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현우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현우 오빠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만약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거든요. 미영이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아내와 가정을 잃을까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해요. 결국 현우 오빠도 할머니보다는 자기 편의를 선택한 거잖아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할머니, 제가 봐도 지영이가 너무 잘못했어요. 특히 기사가 나간 후에 지영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미영이는 지영이의 최근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영이는 할머니를 더욱 원망했고 이제 와서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이는 지금도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가족 망신을 시켰다면서 화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지영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미영이가 가져온 것은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미영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영이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녹음 파일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데. 그럼 보내면 되지. 쉽게 안 돼. 워낙 고집이 세거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 정신 이상자로? 응, 치매나 우울증 같은 거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받게 하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잖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어요. 지영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거야? 기사까지 났는데. 모르겠어. 남편도 우유부단하고 차라리 시어머니가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아. 녹음을 들은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에게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니요. 미영아, 이 녹음은 어떻게 한 거냐? 지영이가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했거든요. 미영이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증거도 제공했습니다. 지영이가 병원에 문의한 기록이었어요. 지영이가 정신과에 전화해서 할머니를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문의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끼셨어요. 지영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현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느냐? 일부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부적인 건 몰랐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현우 오빠한테는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미영이의 증언으로 할머니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우도 잘못했지만 진짜 주범은 지영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증인으로라도 서겠어요. 지영이가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미영이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과 미영이의 증언, 그리고 지영이의 병원 문의 기록까지 말이에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현우와 지영이에게 정식으로 법적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통보서를 받은 현우는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 없이 혼자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현우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한테 휘둘린 제가 바보였어요. 현우는 지영이가 주도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현우야, 너도 공범이야. 내 아내가 시키면 어머니를 버릴 수 있다는 거잖냐?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태도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어머니, 너무 크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지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과민 반응이라고 하느냐?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원수 취급하세요? 지영이의 뻔뻔함에 할머니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법정에서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가 승소했어요. 현우와 지영이는 할머니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집 매매도 원래 조건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의 독립이었어요. 법원은 할머니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고 현우와 지영이가 할머니를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할머니는 받아야 할 집값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 잘 드는 아파트였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할머니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시며 행복을 느끼셨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었거든요. 현우와 지영이는 이혼했습니다. 미영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알려지면서 현우도 더 이상 지영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현우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할머니는 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정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어요. 현우야, 앞으로는 정말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손주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지영이가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편견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다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에서 놀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너라.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이혼 후에 친정에서도 외면당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거였죠.
할머니를 도왔던 사람들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할머니의 새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박 기자는 가끔 안부를 물으며 방문했어요. 복지센터 직원들도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현우 씨 말에 속아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든 속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존중받는 삶을 되찾았거든요. 몇 달 후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어느 봄날 할머니는 새집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하셨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됐구나.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현우는 가끔 혼자 할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자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할머니는 현우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영이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지영이에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진실과 이웃의 손길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이에요.